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교재 33페이지 8번 문단 요약 문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문단 요약 문제가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데 일단 두 가지 때문에 틀릴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요약문 자체 해석을 잘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 단어가 헷갈린다. 바꿔 말하면 요약문 잘 읽고 그 다음에 꾸준히 단어 공부 잘 해주시면 이 문제는 주제 문제하고 동일하고 오히려 주제문을 준 거니까 수월하게 답을 찾아갈 수 있다. 따라서 요약문의 해석에 좀 더 신경 쓰는 거 잊지 말고 해주시고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문을 먼저 읽고 나서 대강의 느낌을 잡는다. 그리고 자 여기서 딱 보면 요약문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대충 감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두 개예요. 대부분 두 개거든요. 왜냐면 빈칸이 두 개잖아요. 빈칸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 중에서 첫 번째 A는 전반부의 핵심어, 두 번째 B는 후반부의 핵심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읽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말, 키워드 두 개를 지문에서 전체적으로 읽고 나서 찾아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A, B 주변에, 빈칸 주변에 해석만 조금 주의하면 되는데 그때 특히 이렇게 뭐가 있는지, 부정어가 있는지 그것만 조금만 더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딱 좋아요. 자,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It is blank to understand political power in other cultures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다른 문화에 있는 정치적인 힘을 이해하는 것은 빈칸이다. 자, 다른 문화에 있는 건데 무엇을 통해서 our own이라는 거 딱 보이죠? 그렇죠? our own이니까 자, 우리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다른 문화의 정치적인 힘을 이해하는 것은 빈칸이다. 우리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은 빈칸이다. 자, 왜냐하면 정치적인 힘이라는 생각들은 across cultures니까 여러 문화에서 적어보세요. 여러 문화에서. 그래서 across는 뭐 걸쳐있는 그 뜻인데 범위라든가 능력이 걸쳐있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거니까 across cultures는 그냥 여러 문화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요약문만 읽어도요. 답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쵸? 다른 나라의 것을, 다른 문화의 것을 우리의 것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쵸? 자, 그리고 밑에 딱 보면 정치적인 힘이라는 생각들은 여러 문화에 걸쳐서 빈칸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대충 감 잡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선생님 내용 안 읽고 요약문만 읽어도 답 찾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럴까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을 안 읽어도 답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 읽어는 가셔야 돼요. 대충 여긴 사실 읽어보면 답은 3번이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거든요. 그쵸?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일단 그 위에 내용들을 쭉 보면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끊어보세요. 그러면 perspective는 이제 관점이죠. 얘는 가볍게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cross-cultural이니까 여러 문화 혹은 문화 간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 문화 혹은 문화 간 관점에서 보면 바꿔 말하면 여러 문화를 생각해서 보면 됐죠? 여러 문화를 생각해서 보면 자 그리고 이렇게 딱 크로스가 보이면 가로지르는 교차하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개 이상을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만 딱 적어보세요. 가로지르는 교차하는 봐봐. 크로스가 주는 이미지가 뭔지 감 잡을 수 있겠어? 어떤 게 크로스야? 약간 요런 느낌이 크로스죠. 그쵸? 그럼 최소한 몇 개가 있는 거야? 하나, 둘. 그쵸? 그러니까 크로스라는 게 보이면 두 개 이상을 뭐 한다? 비교한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요약문에서 크로스에서 파생된 across 있었지. 그래서 across cultures도 아까 여러 문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크로스가 됐건 across가 됐건 어떤 느낌이다? 두 개 이상을 비교하는 느낌이다. 자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문화를 보는 관점에서 이퀘이션은 방정식이죠. 그쵸? 이퀘이션은 방정식인데 여기에서 이렇게만 딱 한번 적어볼까요? equal에서 나온 말이죠. 그쵸?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방정식.
그치? 자, 그러면 무엇과 무엇 사이의 방정식이에요? Public leadership과 dominance 사이의 방정식이죠. 그쵸? 자, 그러면 public leadership은 무엇이라고? dominance라고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요게 방정식이잖아. 좌변과 우변이 equal하다고 보는 거. 근데 요건 어떻게 되는 거라고? questionable니까 무슨 말? 문제가 되는. 됐지? 문제가 되는. 이렇게 보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아까 요약문을 먼저 읽으면서 대강의 감을 잡자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요약문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요약문에는 결국은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약문에서 봤던 말과 비슷한 말이 보이는 부분들은 당연히 주의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요약문에서 political power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럼 이게 정치적인 힘이잖아. 정치적인 힘인데, 그리고 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으면서 어떤 거? 요렇게 감을 잡아가면 좋은 거야. 그치? 왜? 정치적인 리더십이잖아. 그치? 대중적인 리더십이니까 그건 정치적인 힘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political power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읽어가는 public leadership과 비슷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정치적인 힘이 곧 지배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쵸? 문제가 있다고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what does one mean by dominance? dominance니까 지배죠. 지배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자, 그건 강제나 강요를 가리키는 걸까? 아니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통제를 가리키는 걸까? 정치적인 시스템은 둘 다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마도 둘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얘를 이렇게 보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정치적인 힘이니까 그건 dominance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컨트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컨트롤이라는 생각은 무엇이라고? bothersome. 무슨 말? 불편한. 적어보세요. 불편한이라고 보는 게 딱 좋아요. 불편한 생각입니다. 사람을 거슬리게 하고 신경 쓰게 하는 불편한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편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거 보이죠? people's 이렇게 봤죠. 그쵸? 사실은 people 자체도 원래 사람들이란 뜻이잖아. 근데 거기에 s를 붙였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people's 이렇게 딱 나오면 여러 민족들 적어보세요. 여러 민족들. 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민족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정치적인 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힘과 관련된 생각을 가진 여러 민족들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러 민족들이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여러 가지 문화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적어보세요. 여러 민족들, 여러 문화들. 그치? 봐봐. 민족이 여러 개라는 것은 우리 아까 봤던 요약문이라든가 초반에 나왔던 내용들을 통해서 민족이 여러 개다? 그럼 그 민족과 관련된 무엇도 문화도 여러 개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이 연습해야 돼. 그래서 자, 그러면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통제라는 말은 그 약간 불편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쭉 보면 아마조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민족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쭉 보면요. 자,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보이고요. 그대로 그냥 날려주세요. 앞에 나오는 아마조니아에 관한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관계부사가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여기서 be fond of 잘 알아두세요. 그냥 좋아하다. like죠? 그들의 개인적인 무엇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토노미니까 바로 어떤 거야? 자율성이죠. 그쵸? 개인적인 자율성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눈에 띄게, 됐지? 눈에 띄게 주목할 만하게 여기에 딱 밑줄. 무슨 말일까요? allergic to. 이런 표현들이 되게 괜찮죠?
뭐뭇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그 뜻이기 때문에 뭐뭇을 몹시 싫어하는 적어주세요. 뭐뭇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뭐뭇을 몹시 싫어하는. 그래서 뭐뭇에 반대하는. oppose to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oppose to 뭐뭇에 반대하는. 자, 그래서 자율성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무엇을 싫어할까요? 통제라든가 강요 이런 거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뒤에 쭉 보면 정치적인 힘이라는 생각은 무엇으로서 강요하는 힘으로써 정치적인 힘이라는 생각은 while it may be a Western fixation. 자, 그게 서양의 고정된 생각이지만 정치적인 힘은 강요하는 힘이다라는 서양의 고정된 생각은 무엇은 아니라고?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무슨 말? 여러 문화에 걸쳐서 획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정치적인 힘은 강요하는 힘이라고 본다거나 컨트롤이라고 보는 것은 단지 어디의 생각일 뿐이라고? 서양의 생각인 것이고 아마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 서양의 관점으로 다른 문화의 정치적인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요. 그래서 뭐 아마존 사람들은 오토노미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통제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마존의 리더가 무엇을 하는 거? 명령을 내리는 거죠. 동그라미. 명령을 내리는 것을 뭘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쵸?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마존 사람들은 오토노미를 좋아하고 컨트롤을 싫어하니까 아마존의 리더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주 언유절한 일이야. 무슨 얘기?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됐네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요. 만약에 여러 민족들이, 즉 여러 문화가 정치적인 힘을 뭔가 강요하는 힘으로써 보지 않는다면, 자,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자, the leap from the political to domination. 이때 leap은 도약이죠, 도약. 그치? 도약이고 점프란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딱 점프하는 거죠. 무슨 얘기야? 점프의 이미지를 떠올려봐. 점프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씩 이렇게 밟고 파악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뛰어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뛰어가는 거기 때문에 건너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고의 과정이 하나씩 이렇게 쫙 이렇게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너뛰는 거잖아. 비약인데 이게 논리의 비약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건너뛰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leap, 논리의 비약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인 것에서 지배로의 비약, 그리고 거기로서 여성에 대한 지배로의 비약은 그러면 shaky한 겁니다. 무슨 말? shaky. 흔들리는 그 말이지. 흔들린다라는 건 뭘까요? 흔들린다라는 것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됐죠?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자, 흔들리는 겁니다. 저거나. 잘 들어.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거야. 야, 누군가의 주장이 쉐이키한 주장이야. 그럼 어떤 주장이야? 누군가의 주장이 되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주장이야. 그럼 이건 어떤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 어떤 사람의 주장이 되게 흔들리고 불안한 주장이야. 그러면 뭐가 없는 주장이겠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인 거야. 감 잡을 수 있겠냐? 불안하게 흔들리는 주장이구나. 그럼 이건 논리의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shaky라는 것은 무엇의 반대말이라고? 설득력 있는 그것의 반대말이라고. 잘 생각해야 돼. 즉 설득력이 없는, 적어주세요. 설득력이 없는. 그래서 persuasive의 반대말이다. 요거 기억해야 돼. persuasive의 반대말이 되는 거고, 얘가 설득력 있는, 그 다음에 매력적인, 뭐가 있어? 설득력 있는 매력적인, 요거 잘 기억한다. 설득력 있는 매력적인 compelling. compelling의 반대 느낌이 shaky. 됐지? 이제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앞에 어휘를 하면서 독해를 하면서 자꾸 이런 그 약간의 비유적인 느낌들이 있지.
그리고 흐름을 보면서 계속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하는 연습이 있잖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연결해서 읽어가는 습관을 들여서 한 번에 읽고 흐름 파악하고 답을 찾아가는 문제가 많아져야 돼요. 그럼 나중에 시간도 남는다. 시간도 남고 다 맞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알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쭉 보면 뒤에까지 해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 construct 밑줄 그어두세요. construct. 요것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념 적어보세요. 어떤 사고를 구성하는 개념. 됐죠? construct가 건축하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떤 것을 구성하는 개념. 그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한 문화의 관점으로 다른 문화를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그 생각들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생각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건 당연히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몇 번?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3번에서 misguided는 잘못된 그 뜻이죠. 그쵸? 이렇게도 많이 쓰죠. 그쵸? 이렇게도 많이 써요. 이렇게도 많이 쓰는 표현들이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글에 쓸 때는 적어주세요. 단어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살짝 어려운 단어, 접두어라든가 어근을 활용하는 그 단어들이 40번 문단 요약에 많이 등장해요. 알겠어요? 많이 등장하니까 평소에 우리가 단어들 공부하면서 잘 알아놔야 돼. 어디에서 나왔겠어? 에러에서 나왔겠지? 그치? 그래서 잘못된 그 말이지? erroneous의 잘못된 그 뜻인 거고, 잘못된 오류가 있는 거 뭐가 있어? fallacy. fallacy 이렇게 하면 오류야. 그치? 오류니까 오류가 있는 fallacious 적어주세요. 오류가 있는 fallacious. 됐네요. 자, 그럼 뭐 요거 자체가 사실은 어떤 느낌이니? 떨어지는 거잖아. 야, 떨어지는 것은 긍정의 느낌이야, 부정의 느낌이야? 아, 당연히 부정의 느낌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맘때는 절대 떨어진단 말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쵸? 아, 선생님,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 야, 밖에 낙엽이 좀 떨어져 있지 않냐? 떨어져 있다니요. 그쵸? 야, 그럼 낙엽이란 말을 뭘로 표현해야 되는 거냐? 낙엽이라는 것 자체도 낙자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럼 떨어진 잎이 낙엽인데, 그럼 낙엽을 떨어진단 말을 쓰면 존내 민감하니까. 선생님, 저 지금 올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꾸 떨어진다는 말씀 하시면 돼요? 낙엽이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바닥에 붙어 있는 잎.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럼 바닥이라고 하면 그것도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만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요. 어찌됐건. 자, 여기서 유니폼은 당연히 이제 획일적인, 보편적인 그 뜻이죠. 그쵸? 그래서 유니버설과 같은 의미.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단어도 중에서요. common place 있죠. 얘는 place를 가로로 묶어주세요. 똑같아. common이나 common place나 똑같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니까 그대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있죠. 여기 별표 좀 해주세요. 야, flexible 무슨 말이니? flexible. 그치. 유연한, 융통성이 있는 그 말이지. 그럼 유연하거나 융통성이 있다라는 것은 구부러질 수 있다라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변동이 가능한. 됐지? 변동이 가능한 에서 changeable이에요. flexible은 changeable.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뒤쪽으로 가서 조금 더 스피디하게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에 있는 문제 밑줄어위 그리고 어법 문제 두 문제 연속해서 풀겠습니다. 자, 시간은 딱 4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풀어주세요. 36, 37.
우리가 딱 이렇게 문제 풀고 있는데 그때 앞에서 조교쌤이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 춤을 춰준다고 생각해봐요. 별로일까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영상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렇게 하면서 자, 그거 한번 해달라고 하면 조교쌤이 화내겠죠? 그쵸? 네. 자, 아무튼, 자, 일단 우리 밑줄어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성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한데요.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요 연결하고 주제 요 두 가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항상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왜냐면 나는 원래 이렇게 가르쳤는데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수업하시는 전직 평가원 출제위원 그분 있잖아요. 그분 수업을 작년에 들었던 친구가 있어요. 대치동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재수를 하는데 근데 대치동에서 이제 수업 들었던 거하고 내 스타일이 비슷하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나는 그분한테 수업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들은 적이 없는데 근데 스타일이 비슷한 건 무슨 얘기야? 출제자가 보는 방식은 항상 흐름의 연결과 논리성을 좀 보는 거거든요. 그쵸?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분도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연결성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검토회의를 같이 하잖아요. 검토회의를 같이 하면 항상 많이 하는 얘기가 이 문제는 논리적인 연결성이 좋아서 괜찮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논리적인 연결성이 다소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연결이라는 건 바로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내용을 두 번째 문장에서 계속 비슷한 내용인지 보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연결은 일단 무엇으로 접근한다? 의미로 접근한다. 됐지? 의미로 접근하고 의미로 접근할 때는 당연히 유사어들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쵸? 유사어들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무엇으로 접근하는 거고 이미지로 접근을 하는 거고 비슷한 이미지가 보이면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당연히 비슷한 성격 보겠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이야. 선생님이 자주 얘기했었죠? 여기까지가 가장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볼 수 있다면 카테고리로 접근한다. 무슨 말? 공통의 상위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말. 됐지? 공통의 상위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말 적어주세요. 공통의 상위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말. 앞에서 베이스볼이 나왔어. 그 다음에 바스켓볼이 보여. 그리고 테니스가 보여. 다 다른 말이지. 하지만 공통의 카테고리 스포츠로 묶을 수 있지. 그치? 이런 것들 같이 보는 거야. 관련성 있는 말이겠구나. 그렇잖아? 앞에서 히스토리가 보였어. 근데 그 밑에 mathematics가 보여. 그리고 science가 보이고 biology 이런 것들이 보여. 싹 다 바로 뭐야? 싹 다 subject라는 공통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겠지. 그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생각해 보는 거고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생각해 본다? 항상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그쵸? 여기까지가 기본이니까 이걸 보면서 연결성이 있는지 생각을 한다. 어떤 문장들이 보일 때 but, however가 없이 문장이 연결될 때 비슷한 맥락을 이렇게 파악하는 습관을 꼭 들인다. 자, 이거 보세요. 자, 가끔은 awareness는 인식이지. 그치? 인식이야. 뭔가를 알게 되는 건데 어떤 인식이야? 자신이 불신을 받고 있다라는 인식. 누군가 나를 못 믿어. 저 사람이 나를 못 믿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필요한 인센티브, 유인책 혹은 동기. 그치? 뭔가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유인책을 혹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self-reflection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self-reflection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니? self-reflection. reflection이 바로 무슨 말이야? reflection. 반영, 반사 그것도 있고 그치? 여러 번 되풀이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 뜻도 있지. 그치? 그래서 요게 성찰이라는 뜻이거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그치? 사람들이 왜 나를 못 믿지? 사람들 나쁘네? 그게 아니라 알겠어요? 왜 나를 못 믿고 지랄이야? 그게 아니라 왜 나를 못 믿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건가? 그치?
이게 성찰이라는 거고, 성찰은 다른 말로 뭐가 되겠니? 됐어. 반성하게 만드는 거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봐요. 이게 이제 그대로 어떻게 나온 거니? 그대로. 됐지? 그대로 realize로 바뀌었지? awareness는 뭔가 아는 거고 깨닫는 거잖아. 인식이잖아. 그러니까 realize가 나왔지. 그치? realize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isn't being trusted 무슨 말이야?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distrusted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제 뭐가 하나 나오겠어? 앞에서 awareness를 주고 나서 realize 얘기를 했지? 그치? 얘를 주고 나서 얘 얘기했지? 그럼 우리 이제 뭐가 나올 거라고? 요게 나올 거라고 이제 보는 거지. 그치? 요 내용을 이제 어떻게 구체화시킨 거야? 봐봐. upon reflection 보이지? 그치? upon reflection은 반성하자마자, 곰곰이 생각하자마자, 그치? 곰곰이 생각하자마자 뭘 보게 되는 거야?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영역들에 대해서 찾아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내게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 가로를 묶거든 이 부분이 싹 다 셀프 리플렉션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잘 들어. 셀프 리플렉션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는 건데, 긍정의 느낌이겠어? 부정의 느낌이겠어? 곰곰이 생각해서 되돌아보고 나서 그걸 문제점이 있다면 고치겠다라는 느낌인 거야. 그치? 문제점이 있다면 고치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others distrust of her 이렇게 딱 보이죠? 그 앞에 나오는 그 직원 보였죠? 그 직원이 이렇게 her로 대신을 한 건데,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야? 자,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그녀를 더 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worthy, 자격이 있는, 적어주세요. 자격이 있는, 이게 가치가 있는 그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 그 뜻으로 쓰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녀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그녀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도록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어? 더 일을 잘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왜? 성찰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게 뭐가 있지? 내가 약속을 못 지켰던 게 뭐가 있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고 나서 또 실망시키겠어? 야, 내가 약속을 못 지켰던 게 이렇게 많은데? 개새끼들 이제 그러면 적응됐을라나? 다음번에도 안 지킨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그럼 그건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요거 보이지? 여기 동그라미 쳐봐. 여러분, 그 인센티브죠. 인센티브는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긍정적인 일을 하게 만들 걸까? 아니면 부정적인 일을 하게 만드는 걸까? 긍정적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에서요. 참고로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휘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알고 있으면 이게 존내 쉽거든. 여기 보이지? 센트가 보이잖아요. 센트, 찬트 적으세요. 센트, 찬트, 센트, 찬트, sing. 센트, 찬트, sing. 노래 부르다. 노래 부르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인센티브야.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인센티브라고. 그래서 인센티브 자체가 어떤 거야? 긍정적인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보너스가 지급될 거예요. 다음 달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보너스가 지급될 거예요. 다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라는 걸 내가 어떤 긍정적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으면 뒤에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나와요. 그래서 자,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보세요. 잘 들어. 아까 인센티브 있지? 같은 말 아니냐? 그쵸? 모티베이트는 동기부여하는 거지. 그럼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을 하게 만드는 거야? 부정적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야? 좋은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인센티브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포비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근데요. 살짝 바뀌어, 이제 흐름이. 잘 들어. 주인공은 똑같이 뭘로 바뀌는 거야? 아니, 주인공은 똑같지. 주인공은 distrust지. 앞쪽도 distrust, 여기도 distrust야. 주인공은 똑같아. 근데 벗이 쓰였지. 그럼 뭐가 바뀌겠어? 얘를 뺀 나머지 내용이 바뀌겠지. 그치? distrust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앞쪽의 내용이었어. 근데 벗을 썼어. 그럼 흐름이 바뀌어. 근데 주인공은 똑같아. 그러면 얘와 관련된 다른 내용이 보이겠지. 다른 사람의 불신이 어떻게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하기 싫어하게끔 혹은 안 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뒤에 보일 거야. 그치? 이렇게 예상하면 딱 좋아.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sincere는 성실한. 성실한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치?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 자, 무엇이 되기 위해서? trustworthy and dependable person.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노력에서 성실한 혹은 진지한 사람에 대한 불신은, 즉 진짜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우리가 못 믿는 거야. 그건 뭐가 될 수 있는 거고, disorienting. 혼란스럽게 하는. 됐죠? 혼란스럽게 하는. 밑에 적어주세요. 방향을 잡지 못하게 하는. 같이 적어주세요. 혼란스럽게 하는, 그래서 방향을 잡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무엇을 할 수도 있다고? 자신의 인식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내가 못하고 있는 건가? 뭐야, 나 이상한 사람인가 봐. 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못 믿어줘? 나 약속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나 한 번도 거짓말 한 적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못 믿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됐어. 그 정도만 보면 돼.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 10대 아이가 되게 잘해요. 약속도 잘 지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한 10대 아이의 부모가 됐지? 부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의심하고 불신한다라는 거죠. 그쵸? 너 어디 나가? 친구한테 그 내신 대비 자료 받으러 가는데요. 내신 대비 맞아? 맞아요. 어디서 만날 건데? 집 앞에 편의점만 갔다 오는 거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과연 이제 엄마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쵸? 과연 엄마인가? 뭔가 딱 보면 닮은 것 같기는 한데, 사람들이 닮았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엄마인가?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냥 믿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밤에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 forthright 말은 무슨 말이야? 솔직한. 적어보세요. 솔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greed upon rule이니까 바로 어떤 거니? 합의된 규칙이지. 그치?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합의한 규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거야?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면 항상 10시까지 들어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항상 거짓말도 안 하고 다 약속을 다 지켰어요. 근데 의심해. 그치? 근데 의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잘 들어. 정체성이지. 무슨 말이야? respectable. 밑줄. respectable. 잘 들어. 원래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니? 존경할 만한 그 말이지. 야, 존경할 만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괜찮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요걸 요렇게만 딱 적어보세요. 훌륭한 적어주세요. 훌륭한 도덕적인, 뒤에 subject는 주체. 훌륭한 도덕적 주체로서의 정체성은 약화됩니다. 혹은 손상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pervasive, 널리 퍼져 있는, 만연된. 됐지? 널리 퍼져 있는 부모의 태도. 어떤 거야? 야, 근데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속임수와 배신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야, 이건 어떤 걸 예상한다는 거니? 내가 내 아이한테 얘가 언젠가 나를 속이겠지. 얘가 언젠가 나를 배신하겠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당연히 주체성은 그 정체성은 약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부정적인 내용 4번하고 5번까지도 맞았죠. 그쵸? 자, 연결 잘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어법 문제 가볍게 보겠습니다. 여기 어법 문제요.
포기하지 말고요. 버리지 말고 헷갈리면 꼭 해석해주는 습관 들이자.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뒤쪽에 선생님이 그 평가원 어법 문제 밑줄로 되어 있던 것을 선택형으로 바꿔서 뒤에 실어놨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틈틈이 쭉 해주세요. 그래서 수능 때는 있잖아. 어법 문제가 오답률 상위 5위 안에 잘 안 들어와요. 왜 그렇겠어요? 수능 때 기존에 나왔던 어법 문제에서 다른 패턴으로 물어보는 경우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이 맞춰요. 여전히 오답률 5위 안에 많이 들어온 건 뭐가 있는지 아니? 당연히 순서, 삽입, 그 다음에 빈칸 추론. 그건 항상 들어가요. 그리고 가끔 뭐가 들어가는 줄 알아? 가끔 21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선지가 많이 헷갈릴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지만 오답률 5위 안에 문법이 2점이 됐건 3점이 됐건 들어가는 경우 최근에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어법적인 지식 그것만 적용해. 내가 모르는 뭔가 특별용법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모르는 뭔가 특별용법 없어요. 내가 아는 것, 선생님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공부하라니까. 그쵸? 뒤에 있는 거 확인해주면 돼. 자, 일단 여기에서는 지금 1번은 동사의 밑줄이니까 자, 뭘 보면 되겠어요? 동사의 밑줄이니까 당연히 주어를 찾아가서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보는 거고 관계대명사 수식하는 건 뻔해요. 그래서 맨 앞에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 have 맞았죠? 그쵸? 맞게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까요? 자, 2번은 얘가 얘 때문에 헷갈리거든? 자, 이렇게 딱 박스 보세요. 자, 그리고 맨 앞에 여기 about에 딱 동그라미 쳐볼까요? 야, 그러면 and but or가 보이잖아. 이게 가끔은 적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조금만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틀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자, 보세요. and, but, or 얘네들이 보이면 물론 and가 가장 많이 나와요. and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얘가 보이면 A하고 B가 보였을 때 A하고 B가 보였을 때 A, B는 형태라든가 아는 거 있으면 그대로 적으면서 그대로 리마인드 시키고 정리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는 게 나왔을 때는 복습하는 시간을 줄이고 아는 게 나왔네? 그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구나 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져주면 돼요. 알겠어요? 아는 것도 말하고 지랄이야 이게 아니라 아는 게 나왔네? 내가 제대로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자, 형태라든가 기능이 같은데 더 중요한 건 기능이에요. 기능.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만 가져가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앞뒤에서 전치사가 보였어. 잘 따라와. 앞뒤에 전치사가 보였어.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in, on, at 이런 것들이 싹 다 전치사잖아.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나 혹은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야. 기억한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 동명사,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와. 자, 그러면 맨 앞에 전치사가 하나 보였어. 전치사가 in이 있어. 그리고 in 다음에 동명사가 보였어. 동명사가 보였어. 그러면 and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 똑같이 동명사가 나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다 나와도 돼. 그러니까 전치사 in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고 and가 보였으니까 요 자리에 동명사가 나와도 되겠지만 뭐가 나와도 돼? 명사가 나와도 돼. 명사가 나와도 되고 뭐가 나와도 되겠어?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와도 된단 말이야. 반드시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전치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기능이라면 모양은 바뀌어도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근에 그렇게 잘 나온다. 전치사 다음에 한 번은 명사를 줘. 그리고 and 다음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를 줘.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딱 보이니까 앞에가 what이니까 뒤에도 what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앞에가 의문사 주어 동사지. 그럼 뒤에도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되는데 꼭 똑같은 의문사가 나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what을 쓸 때는 좀만 더 집중해. what을 쓸 때는 뒤에 뭐가 나와야 맞겠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헷갈리지? 명사가 하나 빠진 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왜? what이 뭐니까? what 자체가 명사야. what 자체가 명사니까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겠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겠지. 그러면 what을 빼면 당연히 뒤에는 어떤 문장이 나와? 명사가 하나 빠지겠지.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럼 what은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봐. what 보이지? what 보이고 주어하고 동사 보이죠? 그쵸? 자선단체가 하고 있다 했는데 뭘 하고 있는데? 목적어 뒤에 없지. 그치? 목적어 뒤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what 쓴 거 맞았지.
맞은 거 맞았으면 뒤에 또 what이야. 그럼 뭘 생각하면 돼? 불완전한 문장인가? 그것까지 같이 보란 말이야. and가 있으니까 앞뒤가 똑같다. 이것만 보고 대충 눈팅하고 넘어가지 말고 1초, 2초만 더 쓰면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있으면 당연히 뭐가 되겠니? 여기다 볼 수 있겠지. 대명사니까. 앞에 단수명사. 그럼 자선단체가 정말로 뭘 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주어, 동사, 목적 다 있지. 그럼 왔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쵸? 안 되죠. 그러면 의미상 뭘로 바꿔줘야 맞냐면 뭐뭐인지 아닌지. WH로 시작하니까 의문사 취급해요.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로 바꿔주세요. whether로 바꿔주시고 잘 들어. 의문사인데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은 what이고요. 의문사인데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은 what이고 의문사이지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두 가지만 whether라든가 how는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보어라든가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적어보세요. whether나 how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whether는 뒤에 뭐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or 이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적어주세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는 오답률 상위 5위 안에 드는 그 문제들만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들을 하나씩 점검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게 2번이니까 답을 못 고른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냥 대충 and가 보이니까 앞뒤 같겠지 라고만 넘겼을 수도 있어요. and가 보였을 때 앞뒤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지만 뭐가 보이면, what이 보이면 뒤에가 명사가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것도 꼭 다시 한번 더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있지. 그 나머지를 가볍게 이제 살펴보면, 자, 일단 지금 3번 보면요. 자, 여기 있죠. 여기 day에 딱 먼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여기서 day는 당연히 이렇게 봐줘야 맞겠죠? 그쵸? 그럼 자선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인데, 자, 여기도 딱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아까 what을 쓰면 뒤에 뭐가 하나 없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하나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줘야 맞겠죠? 그쵸? 자, 그러면 뒤쪽에 목적어 없죠? 그치? 목적어 없잖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이잖아.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거 맞게 쓰인 거죠? 잘 들어. what을 쓰면 뒤에가 어떤 문장? 목적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잘 들어. 요거 다음에 doing을 쓸 거냐, done을 쓸 거냐, 이걸 묻는 거거든. 자, 비동사 다음에 ing는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즉 요게 보이고 이렇게 딱 밑줄이 보여. 그럼 무엇과의 구별이야? 과거 분사와의 구별이야. 적어봐. 과거 분사의 구별이고 능동이고 수동이겠지? 그치? 능동이고 수동이야. 자, 그러면 능동이면 뒤에 목적어 가질 수 있겠지. 수동이면 뒤에 목적어 없을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이제 요걸 묻는 거야. 요걸 묻는 건데 여기서는 잘 들어야 돼. 얘가 쓰이면 뒤에 뭐가 하나 빠진? 주어나 목적어 보어라 그랬었지. 그치? 그럼 뒤에는 어떤 문장이 나올까? 능동이 나올까? 수동이 나올까? 목적 하나 빠지려면 뭐가 되죠? 맞겠어. 잘 들어. 주어 다음에 비동사 pp지. 주어 다음에 비동사 pp는 어떤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그치? 왜? They are done. 그것들이 끝났다. 그것들이 행해졌다 해서 완전한 문장이야. 됐지? 주어, 비동사 pp. 잘 들어. 비동사 뒤에 형용사 pp. 기본적으로 완전한 문장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나오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따라서 얘가 나올 수가 있겠어, 없겠어? 안 된단 말이야. 목적 하나 빠지려면 능동이 되줘야 맞는 거지. 그치? 해석도 해보면 돼. 그것들을, 즉 앞에 나오는 많은 자선단체가 하고 있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doing까지 맞았죠? 그쵸? 맞게 쓰였고. 자, 그 다음에 뒤에 4번 있죠, 4번. Knowing that they are giving.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가로로 묶어주세요.
그들이 뭔가를 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그러면 누구를? 그들을. 앞에 나오는 they가 반복되는 거죠. 자,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든다. 그런 의미니까 좋아. they가 반복되는 거니까 them 맞았다.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딱 밑줄. 얘 있지. 얘 이렇게 생각한다. 하도 요즘 그 평가원에서 내신스러운 걸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건데 자 보세요. 스탑 다음에 to 부정사 들어봤죠? 그쵸? 스탑 다음에 to 부정사 다음에 스탑 다음에 ing R은 동사 원형이라고 했었죠? 그쵸?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요거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그렇게 하지 말고 멈춰서 뭐뭐 하다 적어주세요. 멈춰서 뭐뭐 하다 그 다음에 얘는 뭐뭇을 그만두다. 얘는 하는 거고 얘는 안 하는 거야. 그치? 하는 거고 안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들어. 뒤에 뭐가 보여? 그러니까 스탑 다음에 저렇게 to 부정사의 밑줄이잖아. 그러면 to 부정사를 쓸 거냐 동명사를 쓸 거냐 얘들의 구별인데 해석해보란 얘기야. 둘 다 어법상으로는 가능하니까. 그러면 깨닫는다고 나왔지. 야 깨달으려면 생각을 해야 되겠어? 생각을 안 해야겠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어? 생각을 해야 깨달을 수 있겠지. 생각 자체를 안 하면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멈춰서 생각해 본다면 됐지? 멈춰서 생각해 본다면 깨닫게 될 것이다. 됐지? 하는 거야? 안 하는 거고. 됐지? He stopped eating. 무슨 말? 그만 먹는다는 얘기지. He stopped to eat. 무슨 말? 뭔가 하던 걸 멈추고 이제 먹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치? 그럼 의미상 깨달으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가 맞다고? to 부정사가 맞다고. 됐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마지막 오늘의 하이라이트 3번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3번 발표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2분 30초. 마지막 문제.
나름 얘가 에코도 있어요. 그쵸? 나름 에코가 있는 그 타이머인데 네이버에서 폭풍 검색해가지고 나름 좋은 거 골라서 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요. 자, 일단 요거 있지. 요거 이제 다 읽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표현과 맨 마지막 문장에서 나왔던 표현 중에 비슷한 느낌 주는 거 찾았냐 혹시? 자,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봐볼까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contrary to popular belief 거기 딱 보이지? contrary to는 뭐뭐와는 반대로 그 뜻이죠? 여러분 popular belief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대중적인 믿음 이렇게 봐야 돼. 대중적인 믿음. 자, 그러면 잘 들어. 거꾸로 한번 가본다. 자, 방금 전에 popular belief를 봤어. 그 대중적인 믿음 있지? 그치? 자, 그것과 비슷한 말 첫 번째 문장에 있어요. 어떤 거야? 대중적인 믿음과 비슷한 말 첫 번째 문장에 있어. 찾았냐? 그거 찾아야 돼. 이런 식으로 밑줄어의 문제도 잘 나와요. 알겠어요? 자, 뭐가 보여 여기서 지금? 딱 보이지? conventional wisdom이 바로 무슨 말이니? 일반적인 통념. 됐죠? 사회적인 통념. 이렇게 쓰는 거지? 일반적인 통념, 사회적인 통념. 원래 conventional 자체가 무슨 말이야? conventional 자체가 옛날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오늘 마지막 문제야. 조금만 더 기운 내자. 옛날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관습적인 그 말이지? 그러면 conventional wisdom은 관습적인 지혜니까 옛날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일반적인 통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popular belief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밑줄의 문제로 맨 마지막에 밑줄에 popular를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popular를 무엇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아, 이거 맞았구나. 이렇게 다른 문제에 응용하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응용됐던 게 이번 6평 때 30번 밑줄의 문제였다고. 그치? 자, 뭘 줬는지 기억 잘 안 나지? 나는 기억나. 괜찮아. 원래 내가 그게 직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자, 아무튼 그래서 그 30번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resonate를 줬단 말이야. 이거 기억나지? resonate가 공명하다라는 뜻이잖아. 공명한다라는 것은 쭉 이렇게 비슷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잖아.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뭘 줬냐면 맨 마지막에 temporary를 줬단 말이야. temporary 일시적인 거잖아. 얘하고 이미지가 맞지 않죠. 왜? 얘는 울려 퍼지는 거고 얘는 잠깐 나고 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는 거? 얘를 지속적인 이렇게 해서 lasting 이렇게 바꾸는 거. 그게 바로 30번 밑줄의 문제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도 봐봐. 문제는 다르지. 문제는 얘는 분명히 어떤 문제야? 빈칸이지. 하지만 글 쓰는 스타일은 비슷하지. 위에 나왔던 것과 맨 마지막에 같은 맥락으로 볼 줄 아는가 이런 것들 준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이게 약간 어렵게 느껴질다 하더라도 일단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빈칸이 난이도가 많이 높지는 않아. 그러니까 끝까지만 읽어가 보면 맨 위에서 내가 봤던 것과 뭔가 비슷한 표현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요. 자, popular belief는 뭘로 봤고 conventional wisdom으로 봤지. 그럼 contrary to하고 비슷한 건 어떤 거야? contrary to하고 비슷한 거 있잖아, 여기. contrary to는 뭐뭐하는 반대로 그 말이지. 그치? 그러면 contrary to popular belief니까 대중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그럼 대중적인 믿음에 뭐 한다는 뜻이겠어? 나왔잖아, 여기. 챌린지는 도전하다라는 거지. 그럼 도전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 어떤 믿음에 도전한다라는 것은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challenged가 밑에 무엇으로? contrary to로 바뀌었고 그치? popular belief가 무엇으로? conventional wisdom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럼 빈칸에 대한 단수도 거기에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쭉 이야기하다가 똑같은 얘기 마지막에 표현을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거든? 자, 봐요.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봐보세요. running on concrete 이렇게 보이지? 콘크리트 위를 달리는 거야. 그치? 콘크리트 위를 달리는 것은 not more damaging to the legs 에서 다리에 더 많은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running on soft sand 부드러운 모래 위를 달리는 것보다. 자, 그러면 not more 거기 밑줄 보세요. not more 그리고 맨 뒤에 than 밑줄 not more than 밑줄 보세요. not more than 무슨 말일까? 뭐뭐보다 많지 않다란 얘기지.
뒤에 나오는 것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냐? 그치?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보다 많지 않아. 비슷하다는 얘기라고. 그치? 그럼 not more damaging than 이렇게 쭉 나왔지만 not more than만 봐도 뭐보다 많지 않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비슷하다라는 거고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뜻이겠지. 그치? 답 나왔잖아.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야? 1번이 답이죠. 그렇죠?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연결해서 보기, 이어서 보기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왜? 평가 문제 자체가 이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전직 그 출제위원이 계속 그 맥락으로 지금 문제를 만들자고 계속 회의를 한다니까? 그쵸? 왜? 자기가 그렇게 출제를 했대.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말로는 자기가 그 출제진 중에서도 에이스였대. 존내 문제를 잘 출제하는 사람이었대. 그치?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계속 문제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 훨씬 더 잘 나오지 않겠냐? 그쵸? 자, 볼게요. 아무튼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ground reaction forces니까 지면과 반응하는 힘. 됐지? 지면과 반응하는 힘. 요거 있지? 자, at the foot. 발에서 지면과 반응하는 힘. 그 다음에 충격. 전달되는. 잘 들어. 지금 지면과 반응하는 거지. 그 다음에 누굴 가지고 실험을 한 거야? 됐지? 요 상황을 그대로 그려가. 아, 달리기 하는 상황인가 보다. 달리는 사람과 관련된 거보다. 그러면 이렇게 지면과 반응한 힘이라고 했지. 그치? 그리고 충격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이 충격은 어디에서 나오겠어? 지면과 반응하는 땅 속에서 올라오는 충격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충격이 전달되는데 어디? 다리 위로 전달이 되겠지. 그치? 다리 위로 전달이 되겠지. 자, 무엇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됐지?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그대로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 충격 이후에 무엇과의? 지면과의. 그래서 이렇게 쫙 가로를 묶어보세요. 자, 그러면 자, 발에서 지면과 반응하는 힘과 그 다음에 우리 몸을 통해서 전달되는 충격은 그 충격은 빈칸입니다. As runners move from extremely compliant to extremely hard running surfaces 이렇게 딱 보이지? 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할 때 from에서 to 딱 보이지? 그치? 자, 그러면 뒤쪽에서는 지금 대단히 딱딱한 그 말이겠지? 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면 얘기했잖아. 지면과 관련해서 하다한 거니까 대단히 딱딱한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원래 근데 원래 compliant는 어디에서 나왔니? compliant는 여기서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원래 comply 하면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 comply? 그치? 순응하다, 따르다. 적어보세요. 순응하다, 따르다. 야, 그래서 밑에 보니까 말랑말랑한 뜻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겠냐? 그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애야. 그럼 걔는 딱딱한 애야, 말랑말랑한 애야. 그치? 그래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얘는 이제 무엇으로 바뀌었어? 맨 밑에서. 소프트로 바뀌었어. 그치? 맨 밑에서 그래서 소프트로 바뀐 거라고. 이제 이해되지?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자, 부드러운 혹은 말랑말랑한 표면에서 딱딱한 표면으로 이동할 때 발에서 지면과 반응하는 힘과 몸을 통해서 전달되는 충격은 빈칸이다. 그치? 달리기 환경이 바뀔 때 그 충격은 빈칸이다. 됐지? 달리기 환경이 바뀔 때 충격은 빈칸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 결과 동그라미 쳐봐. 얘를 다른 말로 하면 뭘로 되겠니? 적어놔. 자, 살짝 어려운 문장들이 보이고 길고 복잡하게 보인다거나 소재가 낯설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바로 뭐냐? 특히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야. 한 절반 정도까지 읽어가면서 한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고 있는지 그거 파악해야 돼. 그리고 지금 저렇게 as a result는 su하고 같아 그랬었지. 그럼 결국은 앞쪽과 같은 이야기 하는 거지. 그치? 같은 이야기잖아.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래서 뭐뭐임.
그래서 뭐뭐임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같은 이야기가 쭉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한 가지 맥락이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다 비슷한 이야기일 거 아니냐. 그치? 그럼 어떻게 볼 수 있겠어? 내가 해석 잘 되는 거 제대로 되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체적인 맥락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연결어라든가 반복되는 말 그걸 활용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보세요. 자, 그래서 연구원들은 점점 더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사람들은 적어나 잠재의식적으로 그 짓을 하지 않는다. 자신도 모르게 적어나.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자, 조정할 수 있다고. 다리의 경직도를. 다리의 경직도. 다리에 힘주는 거 있지. 다리에 힘주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조정할 수가 있다고. prior to는 뭐뭐 이전에. 발과 바로 즉 발에서 충격이 있기 이전에 무엇을 바탕으로 딱딱함이라든가 그쵸? 즉 딱딱함이라든가 경직도를 바탕으로 똑같아. 아 그래서 자신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 표면에 이 경직도를 바탕으로 다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힘을 조절할 수가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표면이 딱딱하면 가볍게 걸으려고 하는 거고 표면이 되게 부드러우면 약간 힘줘서 걸으려고 하는 거고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자, 뒤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This view에 또 동그라미 쳐봐. 방금 전거 살짝 어려웠지? 근데 봐요. 이게 앞에 내용 그대로 제시하는 거지. 그치? 그럼 앞에 거 살짝 어려웠어. 근데 이거 앞에 내용을 받아서 그대로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 자, suggest는 이렇게 딱 밑줄 그어두시고 나타낸다라는 거잖아. 그럼 앞에 거 모르겠는데 앞에 게 나타낸대. 앞에 게 뭘 나타내냐면 달리는 사람들이 soft leg를 만들어낸대. soakup을 흡수하다. 됐지? 충격을 흡수하는 soft leg를 만들어낸대. 아, soft leg를 만들어낸대. 어디에 달릴 때? 아주 딱딱한 표면을 달릴 때는 soft leg를 만들어내고, 그치? 그 다음에 stiff leg를 만들어낸대. 딱딱한 다리를 만들어낸대. 걔네들이 어디를 이동을 할 때는 terrain은 지형. 여기서는 뭐 표면이라는 뜻으로 봐도 되고요. 뭐겠어? 별표. 무슨 뜻이겠어? 이거 무슨 뜻이겠어? 오늘 마지막. 무슨 뜻일까? 봐봐.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처음부터 했던 얘기가 어떤 거야? 딱딱한 표면 위를 달리냐? compliant. 말랑말랑한 표면 위를 달리냐? 그 얘기했지. 그치? 자, 그럼 보세요. 아주 딱딱한 표면 위를 달릴 때는 다리를 부드럽게 만들죠. 그쵸? 다리를 부드럽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어디를 달릴 때는. 상황이 바뀌었지. 그치? 자, 스티프하고 뒤쪽에, 여기 스티프하고 여기 소프트하고 반대지. 반대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나오는 very hard하고 무엇을? yielding을 반대라고 생각해야지. 그치? 그래서 여기 나오는 yielding은 굴복하는 그지를 하지 말고 뭐가 맞겠어? 아까 그 밑에 단어 뜻 줬던 거 compliant와 같은 말이에요. 말랑말랑한 적어주세요. 말랑말랑한. 이제 감 잡을 수 있겠냐? 그치? 이런 것들을 문맥을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을 잘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표면에 따라서 계속 다리를 바꿔주는 거지. 그치?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밑줄. 그 결과. 또 똑같은 얘기지. 계속 똑같은 얘기지. As a result, this view, as a result, 계속 앞에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그 얘기지. 그치? 바로 나오네. strikingly similar.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그치? 그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차이가 거의 없다. 그쵸? 차이가 거의 없다. not more than이다. 이렇게 봐도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몇 번?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 주에는 4번부터 해서 끝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복습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 먼저 오늘 했던 거 있지. 오늘 했던 거 책 어휘하고 독해까지 쭉 한번 읽어간다. 가볍게 읽어가. 아 이런 것들이 있었지? 라고 쭉 읽어가고 두 번째 뭐 한다? 구문자료. 구문자료 쭉 해설까지 꼼꼼하게 읽어본다. 그 다음에 주간지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